자, 빅데이터 분석기사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 할 수가 있고 전체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1장 빅데이터 2의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가중치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계열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우리 5번, 6번 이거 데이터 카테고리 계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한 개의 블루 스팟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해당되는 5개의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해당되는 파트 우리 4번 파트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이거 DB 계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1과목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특징은 2개의 블루 스팟 계열로 만들어져 있는 차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의 정의 크게 2가지 특징으로 우리는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데이터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론적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추정도 하게 되고 추론도 하게 되는 다항적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하게 된다. 아무래도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정형과 반정형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2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데이터의 유형, 크게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반정형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테이블 간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한 반면에 반정형 데이터는 그와 같은 구조화된 형태가 아니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특정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는 파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반정형 데이터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형과 비정형을 반정형을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자, 정형 데이터는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죠. 테이블에 어떤 제약 조건을 기술하는 거 스키마라고 하게 되죠. 쇼핑몰에서는 주문을 하게 되는 그 레코드 값은 수치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그와 같은 것 다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정형 데이터, 이와 같은 특징,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역할은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종류에는 HTML, JSON이 있고요. mlog, 센서와 같은 그런 데이터 형태 모두 다 반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JSON 파일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우리 작년이죠.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과정에 필답형 키워드 답안이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굉장히 데이터 교환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포맷으로 읽고 쓰기가 편하고 키와 밸류 또는 네임과 밸류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 JS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방 데이터 플랫폼에 가시면 JSON 파일 쉽게 여러분 다운로드 받고 형태로 제공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JSON 파일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J의 약자는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 비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언어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비정형 데이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3가지로 분류하게 되고 우리 1과목 맨 마지막에 데이터 저장 파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RDB예요. 말 그대로 테이블의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NoSQL, 이거는 not SQL이 아니에요. SQL의 기능 말고도 부가적인 특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NoSQL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자, 고정되지 않은 테이블 스키마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스키마가 형태가 아니에요. 보다 유형성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관계형이에요. RDB처럼 우리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 분산형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과 약간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드웨어 말 그대로 파일을 분산해서 저장하는 형태라 한다면 NoSQL이라는 것은 DBMS를 통해서 그 내에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 바로 이 부분이 2가지 특징점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분산형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이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 저장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용어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저장 기술은 대용량, 비정형, 실시간 속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HDFS, 하드디스크 저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NoSQL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디스크 기반을 갖고 있는 HDFS는 실시간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NoSQL이라는 것은 메모리 기반으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특징 구분하는 거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데이터 계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정의 계열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암묵지라는 거 여러분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식이라는 것은 특정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그걸 형식지라고 해요. 물론 출제 빈도는 낮지만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본다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출제가 되었고, 우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 예측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카산드라는 것은 NoSQL, NoSQL에 해당되는 제품 이름이에요. 자, 나머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NoSQL 정답 체크할 수가 있고요. 또한 OL 시험에 보시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슬라이드는 우리 단축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그 교재와 아주 싱크로 100%입니다. 그 교재 그대로 활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암묵지와 형식식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져요. 그때 네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요. 바로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제가 ADSP 또는 ADAP 강의했던 것처럼 사례를 곁들여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폭이 넓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셰프고 보조 셰프가 옆에 있어요. 제 노하우를, 요리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순간 그걸 공통화를 하게 되고요. 그 보조 셰프가 특정 메모지에 저장 기록하는 순간 표출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 또 집에 가서 나만의 레시피 책을 발간하게 되는 순간 연결하라고 하게 되고요. 일단 서점에서 그 요리책을 보고 나만의 노하우를 터득하는 순간 그걸 내면화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의 정보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데이터의 정확한 정의를 알게 돼요. 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순수한 객관적 사실로서의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정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개념의 정의를 구분하게 되고 사례를 알고 있는 거 우리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5번에는 데이터베이스 DB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데이터의 집합은 말 그대로 DB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DB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라고 하는 거, DB와 DBMS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포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DB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변화되는 데이터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린 DB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요. 그 DB를 특정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장소라 할 수 있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돼요. 첫 번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듣게 되고요. 두 번째, 간단한 그림으로 도식하게 되는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실제 테이블을 설계하는 논리적 설계, 중간에 정규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정규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보 처리, 기사 파트 영역이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중복을 지향하기 위한 정규화 과정이 하나 중간에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물리적 설계가 있어요. 실제 디스크에 우리 구현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순서로 갖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얼마든지 출제될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SQL과 관련된 거예요. RDB의 질이요, 우리 SQL이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이니셜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데이터 정의요, definition이라고 하게 되고 중간에 조작어 manipula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C는 control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정의어 명령어들 세 개가 있어요. 앞에 세 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CAD라고요. 그죠? create, alter와 drop. 이 데이터 정의어와 조작어를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자, 다섯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구분하는 거 중요해요.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이죠. 단 하나, 데이터가 특정 영역, 특정 업무 기능 또는 특정 업무 단위로 영역별로 약간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분되는 특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레이크는 뭡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처음에 각각 이기종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특정 저장소 DW에 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실시간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주 단위, 단기 단위, 분기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럼 중간에 당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장소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중간에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섞여져 있는 바로 데이터 레이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선 DB와 계열 중에서 가장 출제 포인트가 높은 것은 DB와 DW, 결국은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마트를 다 구분하는 개념 정의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빅데이터 실기 파트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기본 용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ETL의 중요 기능, 앞에 ETL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extraction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변형하고, 그 다음에 로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ETL 기능 알고 있는 거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꼭지가 있죠. 이게 DB의 특징이랑 막 헷갈려요. 이건 ADP, ADSP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포인트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떻게 저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데이터 주제별로 저장하게 되고,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저장합니다. 또한 데이터 시계열성, 각각 시계열을 반영해서 모든 데이터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별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비휘발성이에요. 읽기 전용의 데이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특징을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ETL을 물어보는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DB에서 DW에 저장할 때 중간에 원시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요. 우리 바로바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DB에서 DW 갈 때 약간 주기성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필요한 개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개요미 활용 파트 두 번째 빅데이터 가치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키워드는 5개의 우리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ADSP 시험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 추가된다면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4가지 유형이 한 개 더 추가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파트, 우리 시험 문제 파트에서 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갖고 있는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출제됐던 다른 문제, 영역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의 구성 요소, 특징은 3V부터 시작해서 7V까지 등장하게 돼요. 자, 규모와 다양성, 속도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신뢰성이라는 키워드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자부, 편향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정확성이에요. 자, 그 데이터는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휘발성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얼마만큼 오래 저장되어 있는 역할, 특징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치예요. 자, 우리 해당되는 문제, 우리 ADSP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자, 빅데이터의 속성 7V를 물어보는 문제,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 3요소예요. 당연히 자원이 있어야겠고 데이터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당되는 기술이에요. 이와 같은 기술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대용량 데이터인 경우에는 하둡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한 분산 저장과 관련된 부분 역시 하둡 기술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반부의 1과목 후반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한 번 더 언급된다 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빅데이터의 활용 3요소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출현 배경이에요. 물론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는 기업일수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이익을 지르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추정한다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IT 기술 발전 또는 센서 및 인베디드 시스템 증가로 인해서 폭발적인 우리 IoT 데이터피케이션이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현 배경을 갖고 있죠. 하지만 결정적 이와 같은 데이터 저장하는 기술에 있어서 세이브를 데이터 저장하는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기술이 뭐다? 하고 한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터넷 기반으로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 공간에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었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이 가능했다는 것도 여러분 한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예요. 빅데이터가 모든 걸
변화시켰는데 우린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처리라는 것은 과거에 데이터 저장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저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사전 처리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데서 큰 부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죠. 이거 사후 처리 시대로 우리는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는 과거에는 모집단을 통해서 일부의 샘플링을 통해서 그 모집단의 성격, 모습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잡하지 않지만 모집단 전체를 분석해서 아주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해요. 이걸 표본조사에서 전수사로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질보다 양이에요. 자, 우리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구글의 번역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은 잘된 번역이나 잘못된 번역 모든 데이터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그 양이 비약적으로 크게 되면 비록 일부분이 잘못되더라도 오히려 정확도는 대용량의 잘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도는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예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두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분석이라고 한다면 상관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두 변수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단팥빵이 많이 팔리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상관관계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선 앞뒤 바꿔서 출제되는 문제 너무 정형화된 우리 유사한 시험 문제 ADS-B 과목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는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해요. 첫 번째는 데이터 활용 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는 그 같은 자료들 한번 구글에서 다시 한번 활용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게 돼요. 우리 킨들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독서하다가 어느 중간에서 스탑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저자들은 그 부분에서 내 책에 재미가 없었구나라는 그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했어요. 이와 같은 거 분석하는 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분석 기술의 발달 때문에 우리는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렵게 나타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에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을 올바르게 연계하는 거 너무나 정형화된 우리 블루스팟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생활 침해예요. 주위에 너무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따라서 내 사생활은 없게 되겠죠. 자, 통제 방안이 중요해요. 어떻게 통제해야 합니까? 그동안에 개인정보 본인이 사용자 동의서를 했지만 이제 내 데이터를 이용하는 너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이 통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임 원칙의 훼손이에요. 나는 책임도 안 졌는데 미리 투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전에 체포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게 되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따라서 통제 방안이라는 것은 이런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통제 방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오형이에요. 이와 같은 우수한 알고리즘 다 뭐에? 인간에 의해서 특정 가정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통제 방안이라는 것은 이런 알고리즘의 접근권을 오픈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피해 구제에 관련된 전문가를 알고리즘이스트라고 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6번의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예측하고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난이도가 있고요. 해당되는 가치가 있어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난이도, 높은 가치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기술적 또는 진단 또는 예측, 처반적 분석으로 나눠지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 다음 그림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묘사적 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반면에 진단 분석은 과거에 현재에 발생한 일에 대한 이해를 위한 분석이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처방적 예측적 분석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인 반면에 맨 마지막에 우리 처방적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을 통해 대안 가치를 통하는 분석이 바로 맨 마지막에 처방적 분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 세 가지 분석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맨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 제외되고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분석, 이와 같은 문제 형태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 등장할 수도 있고요. 예측, 처방, 어떤 것들인지 이와 같은 유형을 바꿔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과 처음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과정에 대한 강의 부분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중요한 건 해당되는 중요 키워드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과목 간의 연기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블루스팟을 만들고 반복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성비 있는 우리 빅분기 필기 과정 정리하고 고득점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린 최종 목표가 필기가 아니에요. 실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할 때 여러분 신기할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텀이 생기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이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합니다.